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삶 속 얘기들을 들으며 같이 동감하기도 하고 정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얼굴이 하얗고 작은 편이라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여자 후배들도 많았고 뒤따라오는 동생들도 몇몇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꽃미남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선하면서 흰 피부에 연예인 유연석 같은 이미지라 학창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당시 남자친구와 옷가게에 들어가면 보통 사장님들은 여자친구 칭찬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이고 참 좋은 누나네. 옷도 사주고 남매가 친하기 어려운데 라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인데 저보다 4살 많아요 라면서 자랑하듯 말했지만 속은 괜히 좀 내가 나이 들어 보이나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자주 연락하는 여자친구들도 많아서 몇 번 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외모는 유연석이었지만 속은 든든한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았고 어쩔 때는 너무 진중하게 얘기를 시작하면 도대체 이 사람 얼마나 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싶었고 강원도 철원 땅굴 속에 있는 동굴만큼이나 마음이 깊어 걱정될 정도로 나한테 바라는 게 없나 싶을 정도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었고 속이 깊은 사람이니 매사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 싶었고 적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바람은 안 피겠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남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희죽거려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하니 아니야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보는 행동에 뭐지? 싶어서 베란다로 들어가서 빼꼼 남편이 뭘 하나 봤는데 또 휴대폰을 보면서 카톡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혼자 또 배시지 웃고 있길래 제가 창문을 확 열면서 아니 여보 뭐 하길래 그러는데 나도 좀 같이 보자. 재미는 거야? 그랬죠. 남편은 아니 그냥 유튜브 본 거야 하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길래 아니 이 밤중에 어딜 나갔다 오냐니 다녀올게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안 들어오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방으로 냅다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고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분명 뭔가 나한테 감추는 뭔가 있는데 싶었고 한 번은 진짜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밤중에는 전화가 잘 안 오는데 휴대폰이 징징 울리길래 제가 냉큼 휴대폰을 가로채려 했더니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남편 손이 냅다 가져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누군데? 라니 업무차 뭐가 잘 안 돼서 연락 온 것 같다며 잠깐 나가서 통화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딱 제 꼴인 거예요. 분명 여자 목소리였고 평소에도 휴대폰만 보면 웃는데 보지 못했던 신난 표정에 분명히 여자 문제다 싶었는데 촉이 팍 왔습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을 재우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만취 상태로 들어왔고 거의 침대에 철퍼덕 누워서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어요. 오늘이다 싶어서 남편의 자켓에 호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몰래 쓱 꺼냈어요. 순간 엎드려 있던 남편이 물을 찾길래 알겠어 하고 휴대폰을 제 바지 속에 넣었고 물 가져다 주고 푹 자라며 암막 커튼까지 쳐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거실에 나와서 콩닥거리는 심장을 움켜잡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죠. 역시나 여자의 촉이 무섭다잖아요. 몰래 카톡을 훔쳐봤는데 카톡 리스트에는 어떤 여자와 남편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였어요. 잘 지내냐며 보고 싶은데 저번처럼 학교 앞으로 갈까? 요즘 마블 영화 재미있다던데 같이 영화 볼까?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 일부 대화는 지워졌는지 뒤에서부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충격 그 자체였고 유추해봤을 때 이 사람이 대학생이랑 교제를 하는구나. 뉴스에서만 봤던 그 용돈 주면서 그런 건가 싶었고 별별 5만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부자 사연에서 나오던 사연들을 들어봤을 때 일단 증거를 확보하라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남편을 미행해보기로 했어요. 카톡에 써있는 CGV 영화관으로 가서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쓴 채 큰 기딩 뒤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잠복 형사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탄도 잠시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영화관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제가 현장을 막 덮치려는 찰나 어떤 놈인지 몰라도 맥주가 바닥에 쏟은 걸 모르고 슬리퍼를 신고 거길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런 망신도 개망신이 따로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괜찮냐고 일으켜주시는데 옷은 다 젖고 머리는 물리력 신세가 돼버리고 결국 코앞에서 중요한 현장을 놓쳐버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열불나서 스스로한테 한심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영화관 입구 기둥을 다 찾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까봐 겁도 나서 안 되겠다 싶어 집에서 결판을 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김치 싸대기를 양쪽 뺨에 날려줄 테니 라는 심정으로 소주를 대병 준비해서 작정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에 맞춰 피곤하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 소형 카메라도 준비해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게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소주를 컵에 들이부으면서 아주 오늘 결판을 내버리자는 심정으로 남편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라며 자기도 할 말 있다고. 그래, 우리 술 한잔 안 한 지 오래됐지? 한잔 하자. 라고 먼저 명석을 깔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이 오늘인가 싶었고 그 순간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요. 쿵쾅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정도였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드디어 이 인간이 허물을 벗고 그 더러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불륜녀에 대해 얘기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하면서 계속 깡소주만 들이붓는데 제 속은 빼가를 들이붓는 듯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처음으로 저한테 말하는 거라며 낯빛이 어두운 채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운을 떼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릴 적 뭣도 모를 나이에 학교에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고 어느 날 덜컥 아기가 들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유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생명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난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집안에서는 항상 공부와 학교밖에 모르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베어 나타나서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었대요. 제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긴 했어요. 부모님들은 갈 길이 날뛰면서 어떻게든 유산시키고 부모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면서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유산시키려고 여자친구를 설득시켰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 심장박동이 들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운을 떼더라고요.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는데 돈 한 푼 없고 능력 없는 아빠라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서 밤낮으로 돈을 모았다고 해요. 남편은 얘기를 하면서 술인지 눈물인지 모를 소주잔을 계속 들이키면서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학교 사람들까지 손가락질과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가며 핍박 속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애기 엄마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했는지 임신 도중 갑자기 열이 나면서 몸이 안 좋아졌고 조기 양막 파수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대요. 급하게 제왕절개를 하던 중 출혈이 너무 심해서 사망 동의서까지 쓰고 수혈만 50팩 넘게 하면서 결국 자궁 적출술까지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돼서 결국 아이만 남겨놓고 과다출혈로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얘기하는 내내 저랑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고개를 떨군 채 이제야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남편. 사실 아까 쫓아오는 절 봤는데 너무 놀래서 따돌렸다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들키면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더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도망갈 것만 같아서 그럼 자기 인생은 정말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대요. 그 와중에 내 인생을 생각한 자기 자신을 봤고 너무 미안하다며 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데 남편은 흐느껴 울었어요. 남편 얘기를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갑자기 터트린 얘기에 배신감과 모욕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밀려오는 배신감에 이혼하자고 막 울면서 소리쳤고 준비해놓은 김치도 냅다 남편의 얼굴에 싸대기를 쳐버렸어요. 온 사방에 김치가 다 튀고 마치 제 마음에 피가 나듯 김치 국물을 손에 묻히면서 울면서 손에 잡히는 건 냅다 남편에게 던져버렸는데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왜 자기만 생각하냐고 세상 악랄한 그런 이기주의가 어딨냐고 아주 쌩 난리 쳤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만 같았는데 깡소주를 아무리 들어부어도 화가 난 마음과 분노는 꺼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이혼하네, 사기 결혼이다, 뭐다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고 체념한 듯 말하더라고요. 속을 생각은 없었는데 저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또 그랬다는 말이 좀 많이 짠하긴 했어요. 제가 이럴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 전 여자친구가 죽어서 떠나갔으니 속이 오죽 썩어서 문드러졌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고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부부의 모습도 부질없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안 돼 보였고 가정에 더 충실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와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저녁 때 와서도 청소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고 더 이상 마음이 아프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서로의 위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밥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시댁에 갔는데 숨겨진 아이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저희가 도착하니 방으로 들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서운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또래 애들은 한참 사춘기에 화장도 하고 지멋대로 살 나이인데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기가 죽어서 구석에서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참 안 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를 부르지 않는 시부모님을 보며 학을 뗐고 그날로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몰래 키우셨고 지 새끼도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남의 아이까지 키우는 게 쉬운지 아냐 며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라고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에서 얹혀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큰 고몬에서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먹었던 눈칫밥 때문이었는지 아이에게서 제가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한 식구가 된 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제 아들도 태어나 내 식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품은 딸 아이는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저에게 아줌마라고 불렀고 처음 만났을 때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없냐는 물음에 아이가 대답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언제든 엄마 기다릴게 라고 말하고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어요. 오늘은 제가 친정집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동생 잘 보고 있으라 하고 돌아오니 젖병에 애기 분유도 타서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동생한테 딸랑이 흔들어주며 둘이 웃고 있더라고요. 줄곧 말수가 적은 아이였는데 제가 고마워서 얼른 맛있는 스파게티랑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줬는데 맛있게 먹더니 엄마, 오늘은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라네요. 저는 오늘 처음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엄마라는 말을요. 저는 얼른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에 너무 놀랍고 기뻐서 작은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민지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어요. 라며 울먹이면서 대화를 했는데 밖에서 아이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말소리가 커졌었나 봐요. 아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막내 목욕물을 봤는데 뒤로 와서 아이가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의 민지 될게요. 라며 수줍은 목소리로 말하곤 황급히 나가는데 저는 욕조의 샤워기로 물 받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기다렸는데 곁을 내어주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제야 그 곁을 내어주게 되네요. 또래 아이들은 한창 반항기 가득한 시기인데 이렇게 기특하게 어른이 되어준 것에 마음이 애리고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이 아이에게 앞으로는 남들보다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을 주고 키우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자랑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